네,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정소환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리포트를 2개만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전자 얘기를 좀 길게 했거든요. 자, 첫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LG화학 뚜껑을 열어볼 텐데요. 오늘 11개 증권사에서 LG화학에 대한 보고서가 쏟아졌습니다. 네. 특히나 6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높였고요. BNK 투자증권에서 가장 높은 목표가인 9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는 오늘 계속해서 상승 흐름 높이고 있는 LG화학입니다. 현재 주가 움직임 볼까요? 현재도 6.55% 강세 보이고 있고요. 66만 7천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리포트들이 나왔는지부터 쭉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LG화학을 이 석유화학 업체로 보느냐,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의 소재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증권사의 목표값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LG화학의 보고서를 낸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이 소재 쪽, 2차 전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에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많게는 9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높였고 76만 원, 78만 원, 평균적으로 80만 원의 목표값 을 올려 잡았습니다. 그럼 바로 실적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3분기는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부합했고요. 영업이익은 상회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석유화학 수익성이 대폭 악화되었으나 이 LG에너지솔루션의 호실적, 또 양극재의 외형 성장으로 이 첨단 소재가 실적을 이끌었다라는 분석인데요. 이에 따른 증권사들의 분석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BNK 투자증권에서는 LG화학에 대해 목표 주가는 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첨단 소재 전지 부분의 예상을 상회했고 양극재 실적으로 결국은 이 전지 관련 사업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전자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극재 등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고성장하면서 독자적인 투자 매력이 돋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덧붙였고요. 이 하나증권에서는 중장기 성장성과 이 경쟁 우위가 지속될 것이라며 기존 72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목표값을 높였습니다. 이 중국 우시의 양극재 가동률 개선으로 물량이 전분기 대비 40% 내외로 증가했고 경쟁사 대비 높은 이익률이 시현된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삼성증권까지 체크를 해보면요. 삼성증권에서는 71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목표값을 높였습니다. 이 화학 수요 약세로 전반적인 이익 하락세가 전망되고 있으나 이 배터리 관련 사업 확장에 힘입어서 실적 둔화폭은 이 LG화학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향후 양극재 증설 계획이 상향 조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자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나온 리포트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기대할 만한 견인, 개선 이러한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오늘 BNK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앞으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4분기겠죠. 그래프와 함께 4분기 추정을 체크해 볼 텐데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이 양극재가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판가 하향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29%의 감익은 불가피하다라고 봤습니다. 특히나 이런 석유화학 쪽에서의 감익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첨단 소재 쪽입니다. 이에 화학 부분의 이러한 하락을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양극재가 견인하는 첨단 소재의 이익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으며 특히나 경쟁사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나 캐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볼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는 LG화학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주가 차트 함께 보도록 하죠. 저희가 LG화학에 대해서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때 장기 차트를 봤을 때는 LG화학 주주분들은 여전히 배가 고프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후로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주가가 55만 원대에서 지금 오늘장 급등하며 66만 원에서 무려 10만 원 이상의 주가의 상승이 보였는데 네, 여러분 아직도 배가 고프시죠? 목표 주가로 제시된 가격들 다 1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까지 가는 LG화학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LG화학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정말 응원이 필요한 기업입니다. 바로 아모레퍼시픽
영업이익이고요. 3분기 비용 축소라는 현대차 증권의 보고서 내용과 함께 투자 의견을 기존보다 바이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유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도 증권가 보고서 정말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어제에서 상세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 움직임 여전히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3.56% 오르면서 96,0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뭐가 나아지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탈중국 기조에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는 웃고 있지만 이 반면 동종업계 면세, 화장품 업종은 정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주 이 경쟁사와 면세 기업의 부진한 실적 발표로 이미 한 차례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았는데요. 이에 따라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오늘장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 현대차증권에서도 시장 예상보다 낮은 3분기 실적을 기록했으나 오히려 단기 주가 상승 여력이 확대됐다라면서 이 투자 의견을 기존 시장 수익률 유지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적표 일단 그래프로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고마진 채널인 면세와 이커머스 매출 하락이 아무래도 이 적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무엇보다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법인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5.6%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62.7%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와서 국내와 해외를 조금 나누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의 경우 화장품 매출액은 18%대 감소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294억 원을 기록했는데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생활용품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생활용품의 영업이익도 절반에 가까운 43.7%의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마진 채널 축소가 감익폭을 키웠고 저가 제품 축소 등 이 포트폴리오의 재정비 영향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해외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도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부진했는데요. 네. 다만 다행인 건 설화수, 라네즈 등 주력 브랜드는 직전 분기 대비 개선세를 보였다고는 합니다. 네, 국내와 해외 쪽에 있어서의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좀 암울한 시장인 중국 쪽에 있어서의 문제는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지의 내용이 중요할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그럼 긍정적인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눈길을 돌려 서구 시장의 성장에 주목하자라는 보고서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그래프 통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구 시장의 경우 이 멀티숍과 온라인 입점 확대 효과에 특히나 미국 쪽 북미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요. 유럽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도 계속해서 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의 경우 매출액이 96.6% 늘었고요. 영업이익 역시 무려 530%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유럽도 컸고요. 매출은 58%, 영업이익은 118%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와 같은 성장성에 4분기 이러한 중국까지 현지 채널 개선만 보인다면 충분히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쪽은 계속해서 부진한 움직임이 지속되겠지만 사실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고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서 더 좋아질 만한 시장을 볼 텐데 그런 점에서 미국과 유럽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물론 화장품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저희가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이야기 쭉 해드리면서 중국 쪽에 있어서 일단 면세 쪽에 있어서의 수입도 매출량도 줄어들고 있고 중국 현지에서도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그 가장 많이 좀 팔린 화장품들의 순위를 보면요. 우리나라 브랜드가 하나도 없는 걸 여러분들 관련된 기사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뭐 유럽이나 뭐 일본, 미국 쪽의 브랜드가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우리를 보지 않는 중국을 보면서 애연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봐주는 시장을 그쵸.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무엇보다 북미, 유럽도 유럽인데 네. 특히나 요즘은 일본에서의 성장성이
성장성이 돋보인다고 합니다. 뭐 롬앤 브랜드도 그렇고요. 네. 국내 화장품의 경쟁력을 보다 높인다면 이런 서구 시장,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오늘 확인해봤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의 목표 주가를 봤지만 이게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 주가였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뭐 13만 원, 15만 원, 높게는 17만 원까지 아모레퍼시픽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거나 유지를 하는 증권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의 움직임, 이거 또 보여드리면 우리 아모레퍼시픽 주주분들 마음이 많이 쓰라리실 텐데 현재 최근에 10월 28일 기준으로 86,800원까지 주가가 밀렸습니다. 자, 지금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구간에서 주가도 바닥을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턴을 하는 움직임이 시원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앞으로 아모레퍼시픽의 4분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북미나 유럽 쪽에서 특히나 뭐 내수 관련해서 매출이 확실하게 올라가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봉 차트를 함께 보도록 하죠. 아모레퍼시픽이 과거에 얼마나 주가가 많이 좋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만 원대였던 주가 보이십니까? 예, 물론 뭐 저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이 호시절은 중국 관련한 모멘텀이 이렇게 유입이 돼서 상승을 만들어냈지만 앞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주 쪽의 움직임들이 좀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리포트 뚜껑은 아모레퍼시픽 열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정서원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